도도의 작은 서재입니다. 무더운 여름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얼음 동동 띄운 수박? 치킨에 맥주?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으스스한 미스테리 한 편은 어떠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작품은 동서문화사에서 출판된 미스테리 북스 중에서 인간 내면에 숨겨진 죄의식과 광기, 분노가 만들어낸 가장 섬뜩한 파멸을 보여주는 이야기,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입니다. 동물을 사랑한 온순하고 인정이 많았던 한 남자는 지나친 폭음으로 인해 점차 폭력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그를 따르며 곁을 지키던 검은 고양이 플루토를 해치게 되는데, 이후 설명할 수 없는 끔찍하고도 기이한 사건들이 연이어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를 따라다니는 죽음의 그림자는 우연일까요?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영일까요? 아니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경고일까요? 검은 고양이가 보내는 기묘하고도 음산한 이야기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은 고양이, 에드거 앨런 포. 이제부터 펜을 들어 기록하려는 가장 끔찍하고도 가장 솔직한 이야기에 대하여 나는 다른 이들이 믿어주기를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애원하지도 않는다. 내 오감까지도 그것을 부인하려 드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믿어달라는 것은 참으로 미치광이의 잠꼬대일 것이다. 아직 나는 미친 것도 아니고 절대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내일 이 세상을 떠날 신세다. 그러므로 오늘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죄다 풀어버릴 생각이다. 내 말의 목적은 간단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지리한 설명은 빼버리고 솔직하고 간결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피력하고 싶은 것이다. 결과부터 말하면 이 사건은 결국 나에게 공포를 주고 번민을 주고 나를 파멸시켜버린 것이다. 아직 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지 않다. 그 사건은 나에겐 오로지 공포감을 주었을 뿐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오히려 기이함을 줄지도 모르겠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온순하고 인정이 많은 성격으로 유명하였다. 이 유약한 마음은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될 만큼 두드러진 것이었다. 특히 동물들을 매우 좋아했고 나를 귀여워한 부모는 여러 가지 동물을 사다 주었다. 이러한 동물들을 데리고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애무할 때처럼 즐거운 때는 또 없었다. 이 성격은 나이와 같이 자라나 내가 작년에 이르렀을 때에는 중요한 오락의 하나가 되었다. 나는 일찍 결혼하였는데 다행히 아내의 성격도 나와 같았다. 내가 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아내도 기회만 있으면 귀여운 짐승들을 사들였다. 그 수가 늘어 새, 금붕어, 개, 토끼, 조그마한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에까지 이르렀다. 이 고양이는 굉장히 크고
아름답고 전신이 까맣고 놀랄 만큼 영리한 녀석이었다. 내심 적지 않게 미신을 믿고 있는 아내는 무슨 얘기 끝에 그 녀석이 영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으레, 까만 고양이는 모두 변신한 마녀래요 하며 옛 전설을 가끔 들춰내는 것이었다. 플루토, 이것이 고양이의 이름이다. 는 나의 마음에 드는 장난친구였다. 나만이 음식을 주었으며 집안 어디고 간에 반드시 내 뒤를 졸졸 쫓아다녔다. 내가 외출할 때 거리로 따라오지 않도록 하는 데는 여간 힘이 드는 게 아니었다. 이와 같이 나와 고양이는 수년 동안 친밀하게 지냈는데 그동안 내 기질과 성격은 고백하기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폭음의 결과로 한꺼번에 극도로 악화되었다. 내 성격은 날이 갈수록 침울해갔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공연히 발끈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게 되었다. 아내에게 욕설까지 퍼붓게 되고 마침내는 완력에 호소하기까지 이르렀다. 물론 귀여워하던 동물들에게도 내 성격의 변화가 미치지 않을 리가 없었다. 나는 그것들을 본 척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학대까지 하였다. 그러나 플루토에 대해선 그래도 다소 애정이 남아있어서 토끼, 원숭이, 개들이 우연히 혹은 반가워하며 내 곁에 왔을 때 그들에게 하던 것처럼은 감히 학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 병적인 버릇은 점점 악화되어 마침내 늙음하게 이른 지금은 괜히 조그만 일에도 발끈하여 플루토에게까지 손을 대게 되었다. 어느 날 밤의 일이다. 늘 다니던 거리의 술집에서 곤드레 만드레가 돼서 집에 돌아오니까 고양이가 내 앞을 피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고양이를 붙잡았다. 그랬더니 내 꼴에 깜짝 놀란 고양이는 이빨로 내 손을 핥히어 손등에 가벼운 상처를 내었다. 순간 나는 악마와 같은 분노의 불덩어리가 되어 나 자신을 잊어버렸다. 나는 태연히 조끼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불쌍한 고양이의 목을 붙잡고 한쪽 눈을 도려냈다. 이 잔인무도한 폭행을 기록하자니 나는 얼굴이 화끈거리며 온몸이 떨린다. 아침에 잠이 깨고 마음 상태가 이성적으로 돌아왔을 때 내 범죄에 대하여 공포와 참회가 반반 섞인 감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감정도 결국은 미약하고 일시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았고 내 마음의 근본을 흔들 만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폭음으로 나를 보내고 곧 그 행동에 대한 모든 기억을 술에 파묻어 버렸다. 이러는 동안 조금씩 고양이는 회복해 갔다. 도려낸 눈의 형상은 사실 무서운 꼴이었지만 이제는 별로 고통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았다. 고양이는 전과 다름없이 집안을 이리저리 걸어 다녔지만 내가 가까이 가면 아니나 다를까 극도로 무서워하며 도망치는 것이었다. 전에 그토록 나를 따르던 동물의 변한 태도에 처음에는 비애도 느꼈다. 그래도 처음에는 본심이 남아 있었으나 이 감정마저 곧 분노로 바뀌어 마침내는 나를 헤어날 수 없는 마지막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는 것처럼 짓궂은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아무 죄도 없는 고양이에게 나는 더욱 위해를 가하여 결국은 고양이를 죽이도록 나를 재촉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번민을 주고
내 본성을 유린하면서도 악을 위해 악을 범하려는 헤아릴 수 없는 영혼의 욕망을 낳게 했다. 어느 날 아침, 태연자약한 마음으로 나는 고양이의 목을 메어 나뭇가지에다 걸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한구석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후회를 느끼며 목을 매달았다. 고양이가 나를 사랑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양이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죄악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불멸의 영혼을 자비하신 신의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자비심을 가지고도 구해낼 수 없는 심연 속에 빠뜨릴 최악의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고양이의 목을 나뭇가지에 매단 것이다. 이 참혹한 행위를 한 그날 밤, 불이야! 하는 소리에 나는 잠을 깼다. 내 침대 커튼에 불이 붙어 올랐고 집은 온통 불길에 휩싸였다. 아내, 가정부, 나는 가까스로 화염 속을 빠져나왔다. 파괴는 철저해서 온갖 재산은 단숨에 날아가 버렸고, 나는 그 후 절망의 함정 속에서 헤매지 않으면 안 될 신세가 되어버렸다. 화재 다음 날, 나는 불탄 자리에 가보았다. 벽은 한쪽만 남은 채 모두 허물어지고, 그 한쪽이라는 것은 집 한복판에 있는 내 침대의 머리 쪽에 놓여 있던 그리 두껍지 않은 칸막이 방의 벽이었다. 회를 바른 게 상당히 불에 강했는데, 나는 아마 최근 새로 발랐기 때문에 그러려니 추측하였다. 이 벽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어떤 한 곳을 썩 세밀하고도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한걸? 신기한데? 또는 그와 같은 다른 말이 내 호기심을 끌었으므로 가까이 가보았더니 흰 벽에 얇게 조각이나 한 것처럼 굉장히 큰 고양이 상이 나타나 있었다. 그 인각이 놀라울 만큼 정확하고 고양이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다. 맨 처음 이 유령을 보았을 때의 놀라움이나 공포는 극도의 것이었다. 그러나 생각이 점차 나를 도와주었다. 고양이는 분명히 집 가까운 뜰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불이야! 하는 소리에 사람들이 마당에 잔뜩 모여들어 나를 깨우게 할 작정으로 어쩌면 그 고양이의 시체를 누가 열린 창을 통하여 내 방 안으로 던진 것에 틀림없을 게다. 다른 쪽 벽돌이 무너지는 바람에 고양이는 새로 바른 벽에 틀어박혀 벽의 석회분과 화염과 시체에서 발산되는 암모니아 분이 함께 혼합되어 이와 같은 흔적이 되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 후 여러 달 동안 고양이의 환영이 나를 떠나지 않고 후회 같으면서도 후회 같지 않은 모호한 감정이 내 마음 한 모퉁이에 싹트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없어진 것을 섭섭히 여기고 그때 뻔질나게 다니던 싸구려 술집 같은 데서도 혹 똑같은 종류의 것이나 또는 다소 닮은 고양이가 있지나 않나 하고 휘휘 주위를 둘러보게까지 되었다. 어느 날 밤 어떤 싸구려 술집에서 멍하게 정신없이 앉아있으려니 술집의 중요한 가구를 이루고 있는 진 또는 럼 술통 위에 쭈그리고 있는 어떤 것이 갑자기 눈에 띄었다.
아까부터 그 술통 위를 쭉 바라보고 있었는데 더 빨리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이었다. 무언가 하고 나는 가까이 가서 만져보았다. 그것은 아주 크고 까만 고양이였다. 바로 플루토만한 몸집에 한 군데만 빼놓고는 똑같았다. 플루토는 전신이 검둥이였으나 이 고양이는 거의 가슴 전체가 힘이 하나마 커다란 반점처럼 흰 털로 덮여 있었다. 쓰다듬으니까 곧 일어나 연방 골골대며 손에다 몸을 비비며 내가 아는 척한 것을 기뻐하는 낯이었다. 이거야말로 내가 찾고 있던 고양이였다. 내가 곧 주인에게 그 고양이를 사겠노라고 말했더니 주인은 제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며 전에 본 일조차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갈 때까지 고양이를 애무하였는데 내가 일어서니까 고양이도 역시 쫓아올 기미를 보였으므로 그냥 내버려 두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고양이는 대번에 기리 들고 아내도 이내 귀여워하였다. 그러나 나는 곧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다. 어째서 그런지는 몰랐으나 고양이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짓임에 틀림없는 행동들이 오히려 나를 불쾌하게 하고 성가시게 만들었다. 이 불쾌감과 혐오감은 점차 극도의 증오로 변해버렸다. 나는 고양이를 피하였다.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온 다음 날 아침에야 플루토와 같이 한쪽 눈이 먼 것을 알게 된 것도 틀림없이 고양이에 대한 증오감을 늘게 한 이유였다. 그러나 내가 고양이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고양이는 오히려 나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만 같았다. 독자에게 이해시키기 곤란할 만큼 고양이는 성가시게 내 뒤를 쫓아다녔다. 내가 어디에 앉든지 을에 쫓아와서 내 의자 아래에 앉거나 무릎 위에 뛰어올라 지긋지긋하게도 할 거나 또는 제 몸을 비벼대는 것이었다.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하면 어느새 다리 새로 기어들어와 하마터면 곤두박질할 뻔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길고 뾰족한 손톱으로 옷에 매달려 가슴까지 기어 올라온다. 이럴 때에는 그저 당장 한 번에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전에 범한 죄악이 머리에 떠올라 솔직히 고백하면 주로 고양이가 까닭없이 아주 무서워져 감히 손을 대지 못하였다. 이 공포감은 확실히 육체적인 위험을 느끼는 공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이렇다 하고 규정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이다. 실은 이 중재수 감방에서 고백하기엔 터무니없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고양이가 나에게 기름을 부은 그 공포감이라는 건 가장 보잘것없는 망상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다. 이 고양이와 전에 내가 죽인 고양이 사이에 유일하게 다른 점은 가슴에 있는 흰 반점이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하였거니와 이 흰 점이 좀 이상해요 하고 내 아내는 여러 번 내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반점은 크기는 했지만 본래는 대단히 희미한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마침내는 분명한 윤곽이 나타났다. 그것은 무엇라고 이름 짓기에도 몸서리가 쳐지는 형상이고 이것 때문에 더없이 그 괴물이 미웠고 무서웠고 될 수 있으면 없애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서운 교수대의 형상,
공포와 죄악과 고민과 죽음에 슬프고도 무서운 형구의 형상이었다. 나는 사실 이제는 보통 인간의 처참 이상의 처참한 상태로 떨어져 버렸다. 한 마리의 짐승이, 내가 죽여버린 보잘것없는 한 짐승이 전능하신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인간인 내게 이와 같은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고민을 주리라고는. 아, 괴롭다. 낮이고 밤이고 간에 나에겐 안식의 기쁨이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었다. 낮이면 고양이가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밤이면 또 밤대로 시시각각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꿈에 시달리다 벌떡 일어나면 내 얼굴에는 고양이의 뜨거운 입김이 훅훅 끼쳐왔으며, 가슴 위에는 내 힘으론 꼼짝도 않는 천근이나 되는 악몽의 화신이 잔뜩 누르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통의 압박 밑에서 쥐꼬리만큼이나마 나에게 남아있던 선의 자취는 그만 꼬리를 감춰버렸다. 흉악한 사상. 가장 꺼먹고 가장 흉악한 사상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나의 무뚝뚝한 성격은 점점 변해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게까지 되었다. 시시각각 돌발하는 억제하기 힘든 분노의 폭발에 나는 맹목적으로 몸을 내맡기게 되었는데, 아무 불평도 없이 그 고통을 꾹 달게 참는 희생자는 불쌍하게도 언제나 내 아내였다. 우리는 가난해서 할 수 없이 오래된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일로 아내는 나를 따라 땅광에 들어왔다. 고양이도 험한 계단을 쫓아내려와서 하마터면 나를 거꾸로 틀어박을 뻔했으므로 나의 노여움은 극도에 달하였다. 나는 격분에 휩싸여 그때까지 참고 있던 어린애 같은 공포감도 잊어버리고 도끼를 들고 고양이를 향해 내리갈기려 하였다. 물론 내 맘대로 떨어졌다면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을 것이나 아내의 제지로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 간섭으로 말미암아 나는 악마도 못 당할 만큼 격노에 쌓여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대신 그 도끼를 아내의 머리에 내리 박았던 것이다. 아내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푹 쓰러졌다. 이 무서운 사례가 끝나자 나는 곧 이 시체를 감출 방법을 깊이 생각하였다. 낮이든 밤이든 간에 이웃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시체를 집에서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일이었으므로 여러 계획이 머리에 떠올랐다. 한 번은 시체를 잘게 썰어 불에 태워버리려고도 생각하였다. 다음에는 땅광 마루 밑에 구멍을 파고 그 밑에 파묻어버릴까도 생각해보았다. 또는 마당 우물에 던져버릴까, 상품처럼 포장해서 상자에 집어넣어가지고 인부를 시켜 집에서 지고 나가게 할까 궁리도 하여 보았지만 마침내 그 어느 것보다도 굉장한 계획이 머리에 떠올랐다. 중세의 사제들이 그들이 죽인 희생자를 벽에 틀어박고 발라버렸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나도 벽과 벽 사이에 이 시체를 넣고 발라버리리라 결심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대해선 이 땅광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적당하였다. 사면의 벽은 아무렇게나 쌓아 올린 채 흙손질도 제대로 않고 최근 회로 슬쩍 한번 발라버린 것인데
땅광 안의 습기로 아직 굳지도 않았다. 더욱이 벽 한쪽은 장식용 연통과 난로를 묻어서 다른 부분과 같아 보이게 하기 위해 툭 튀어나와 있었다. 나는 이 벽이라면 벽돌짝을 뗀 다음 시체를 그 속에 틀어박고 누가 보더라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틀림없이 벽을 먼저대로 감쪽같이 해놓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이 계획은 빈틈없었다. 쇠몽둥이로 아주 쉽게 벽돌을 떼어 시체를 살짝 안쪽 벽에 기대 세운 다음 별로 힘들이지 않고 벽돌을 전과 같이 쌓아 올릴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모르타르, 모래, 짚을 좀 섞어서 조심조심하여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골고루 발라갔다. 일이 끝났을 때 나는 자, 이젠 되었다 하는 안도감을 느꼈다. 벽은 조금도 손을 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와 같은 불행의 원인을 만들어낸 그 고양이를 찾는 것이었다. 결국 내가 그놈을 죽여버리려고 굳게 결심한 것이다. 그때 고양이가 눈에 띄기만 하였다면 그놈의 운명은 두말할 것도 없었겠지만 이번에 경로에 질겁하여 녀석은 능글맞게도 슬며시 없어진 채 내가 이러한 기분으로 있는 동안은 내 앞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미운 고양이가 없어져서 마음이 홀가분해진 그 통쾌한 감각은 그야말로 기록하는 것은 고사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고양이는 그날 밤새도록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내가 녀석을 집에 데리고 온 이후 적어도 이날 밤만은 살인죄라는 무거운 짐이 내 혼을 누르고 있었는데도 나는 푹 단잠을 잘 수 있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나는 또다시 자유로운 몸이 되어 안도감을 느꼈다. 괴물은 무서워 영원히 집으로부터 도망친 것이다. 고양이는 더 이상 나타날 리 없을 게다. 나의 행복은 더할 나위 없다. 내가 범한 그 무서운 죄도 별로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여러 차례 취조가 있었지만 문제없이 대답할 수 있었고 가택조사까지 한 번 있었지만 물론 아무것도 발견될 리 없었다. 장래의 행복은 확정적이라고 나는 낙관하였다. 사건이 있은 뒤 나흘째 되는 날, 뜻밖에도 한 무리의 경관이 달려들어 또 한 번 엄중히 가택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시체를 감춘 곳이야 제 아무리 날뛰어도 탈로 날리 만무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경관들은 수색 중에 나에게 동행할 것을 명하고 집안 구석구석까지 낱낱이 조사하였다. 드디어 서너 번째나 그들은 땅광으로 내려갔지만 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내 심장은 마치 천진난만하게 잠을 자고 있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뛰고 있었다. 경관들은 완전히 의심이 풀어져 떠나려 했다. 내 마음의 기쁨은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것이었다. 나는 다만 한마디라도 승리를 표현해서 나의 무죄를 그들에게 한층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불탔다. 여러분, 경관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참다 못해 나는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의 의심이 풀어져 무엇보다 기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은 말이죠. 그 구조가 아주 썩 잘 되어 있답니다. 특별히 잘 지어진 집이라 할 수 있죠. 아, 여러분들, 그만 가시렵니까? 이 벽돌은 말이죠. 견고하게 쌓여 있답니다. 여기서 일단 말을 멈추고 공연히 미추광이처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막대기로 아내의 시체가 있는 바로 그 부분을 힘껏 내리갈겼다. 그러나 하느님, 악마의 손길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때린 소리의 울림이 채 가시기도 전에 무덤 속에서 새어나오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막혔다 끊어졌다 하는 어린애 울음소리처럼 들리던 것이 갑자기 길고 높게 이어지는 아주 이상하고도 잔인한 비명으로 변했다. 마치 지옥에 떨어진 순환자의 울부짖는 비명소리와 그에게 형벌을 주며 기뻐 날뛰는 악마들이 동시에 지르는 공포와 승리가 반반씩 뒤섞인 외침이었다. 내 기분 따위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신이 아뜩해서 나는 비슬비슬대며 저쪽 벽으로 넘어질 것 같았다. 계단 위로 올라가던 경관들도 그 순간 깜짝 놀라 잠시 우두커니 서 있더니 다음 순간에는 12개의 굳센 손이 달려들어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벽은 한꺼번에 떨어지고 벌써 대부분 썩고 핏덩이가 말라붙은 시체가 여러 사람들 눈앞에 우뚝 나타났다. 그 머리 위에는 시뻘건 큰 입을 벌리고 불같은 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그 무서운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나에게 살인을 시키게 한 것이나 비명을 내서 교수대로 끌려가게 한 그 모두가 이 고양이의 관계였다. 나는 이 괴물도 시체와 함께 벽 속에다 틀어박고 발라버렸던 것이다.